안녕하세요. 6월 14일 저녁 8시 13분입니다. 지금쯤 한국하고 이집트인가요? 국가 대표 친선 경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만 해도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축구는 축구고, 예. 또 다른 뭐 이벤트들이 있긴 한데 지난번에 23세 이하 아시안컵 일본에게 3대 0 패한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이벤트라도 좀 어떻게 이 주식 코인 시장에서 좀 뭐 위안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라도 좀 풀리게요. 어쨌든 그거와 별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자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인류가 암을 정복한다. 암을 정복하면 인간의 수명은 그럼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그러면 정년은 지금 뭐 50세, 60세에 은퇴한다고 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한 5, 60년을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근로소득이 그때 있을 수 있을까? 어, 국가에서 연금으로 한다라는 게 가능할까? 지금처럼 기초노령연금을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지 않을까? 게다가 일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사회는요. 이게 뭐 오래 산다는 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론 오래 살면 좋죠. 좋기야. 근데 뭔가가 뒷받침 다 돼야 되는. 일단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고 꾸준히 소득이 나와야 되고 돈 없, 돈 없는데 오래 산다? 아픈데 오래 산다? 그건 진짜 지옥에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프닝이 오늘 너무 거창합니다. 각설하고요. 어, 제가 오늘 오프닝 삼은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다트 공시 어제 나온 그 시설 정설에 대한 공시인데요. 이게 이제 어 이게 얼마 이제 저는 7,300억 뉴스로 봤는데 7,300억이 아니네요. 토탈에서 7,300억 정도로 봤는데 어쨌든 원통형 4680 테슬라에서 밀고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 공급에 그 오창 공장에 이제 신규 증설을 한다는 건데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이죠. 5,818억인데 그 외에 뭐 한 7,3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증설한다라고 공시한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게 지금 6월 13일부터 투자해서 내년 10월 말까지니까 예.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공시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이제 다트에 가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이제 뭐 분기 보고서에 가서 보시면 뭐 자세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저는 오늘 그 IR고의 LG 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 IR 자료가 있길래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R고에 올라와 있는 자료니까요.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IR고 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27일 날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어쨌든 이거 뭐 자세히는 한번 뭐 주말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공시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022년 연간 전망 지역별 캐파를 보시면은 유럽과 아시아, 노스 아메리카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금 비중이 노스 아메리카가 41%입니다. 25년 캐파 기준에서 520기가와트 년 1년에 520기가와트시라는 거죠. 어, 노스 아메리카가 비중이 41%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37%, 유럽이 21%죠. 오창이 지금 22년도에 21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25년도에 33기가와트시, 유럽은 이제 폴란드에 있는데, 폴란드에 보면 22년도에 68, 25년도에 115, 거의 배 정도는 아니지만 뭐 거의 배에 가깝게 증가하죠. 중국은 난징, 베이징이 아니고 빈장이라고 돼 있네요. 빈장, 난징, 빈장 이렇게 해서 93에서 145. 그다음에 이제 현대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은 인도네시아에서는
25년까지 12기가와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오토모티브고 이게 이제 ESS 그다음 모빌리티 앤 IT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조인트 벤처 한 게 대표적인 게 GM이잖아요. GM. GM하고 조인트 벤처 맺은 게 오하이오에 미국에 있는 게 이제 22년도 9에서 25년도 40기가와트시. 그다음에 두 번째 GM하고 조인트 벤처인 테네시에 이제 25년도까지 45기가와트시. 그다음에 또 미시건에 25년도 50기가와트시.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스텔란티스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옆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단독이겠죠. 단독이네요. 보니까 이게 스텔란티스하고는 하는 거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에 보면 45기가와트시, 미시건하고 애리조나의 LG 에너지 솔루션 단독으로 하는 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에만 이 정도죠. 미국에만 이 정도 이걸 다 더하면 90에 130에 180에 200, 215잖아요. 미국에만 215기가와트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41%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115, 유럽이니까 25. 제 이제 그 일명 군대 용어로 제 부사수가 여기 폴란드 LG 에너지 솔루션에 갔는데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이 22%, 아시아도 이제 중국이 대부분이죠. 37%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도 좀 있긴 하지만 오창이 33, 중국이 크죠. 145니까. 이 정도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이렇게 숫자가 없는 건데 25년도 3년 후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면 얼마나 공격적으로 정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초창기에. 그리고 수주 잔고가 300조가 넘잖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잔고가 300조가 넘어요. 그리고 그 오죽했으면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그룹의 물론 대기업 집단이라는 것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싫다고 해서 뭐 팔려고 하는 매각설도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나오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산업은 계속적으로 장비든 소재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다. 왜냐하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정설을 한다는 건 그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그게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런 게 아니고 SK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그 관련된 뭐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코스모 신세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지속적으로 정설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걸 다 아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오늘 오프닝으로 삼은 게 뭐냐면 어제 여러분도 상당히 뭐 경악을 금치 못했겠지만 저도 어제 상당히 정말 이 정도까지 내려야 되나? 뭐 이 정도 심정이었거든요. 아니 CPI가 미국의 CPI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했는데 CPI가 8.6% 4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피크치 찍었다는 3월 달 피크치 찍었다는 게 8.3%인데 4월 달에 조금 내려갔다가 5월 달 그 CPI가 8.6% 예상치가 8.3%인데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다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내리꽂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 물가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IMF라든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10년 주기로 왔다라는 경제 위기에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다가 금리를 올리는 순간에 돈잔치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이제 돈을 회수하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경험을 세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인가요?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10년인 주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어제 정말 충격적이고 오늘도 그 여파가 지속이 됐는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에서 오늘 2차 전지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랐고요. LNF도 올랐고 에코프로비엠도 54만 원 거의 가까이 그 가격을 유지해 준다는 거죠. 최고가가 57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런 실적이 또 2분기에도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전기차가 지금 중국에서도 발표되는 게 5월 달에 출하된 게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 봉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아마 6월 달에는 더 증가할 거고
근데 테슬라도 지금 공장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만드리안인가, 뭐 제가 지금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그 차를 모델로 한 그 전기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GM 산하의 뷰익이라는 브랜드에서 또 전기차가 나왔고, 그 외에 폴스타 5도 나왔어요. SUV 타입의 폴스타 3가 있는데, 폴스타 5 완전 고급형 전기차가 나오고, 폴스타 5 컨셉트카에서 양산형 모델도 공개를 했다는 게, 제가 주말마다 이제 유튜브를 좀 막 찾아보는데, 그런 전기차 모델이 엄청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 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긴 하지만 차값이 뭐 1억을 호가하고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 보조금 쪽으로 받고 하면 어 그나마 그래도 지금 그 전기차 수요, 그러니까 뭐 이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나요? 지금 유가가 120달러를 넘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다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태양광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옛날에 유가가 3, 40달러 할 때 비교가 안 됐는데 지금은 120달러로 올랐기 때문에 그리드 페리티라는 게 오히려 다른 쪽이 더 싸 보인다는 거예요. 유가보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JC케미칼이라는 것도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E15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바이오 휘발유, 바이오 중류,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그런 혼합류를 15%, 그러니까 기존의 100%가 아닌 그 휘발유, 오리지널 순수 휘발유가 아닌 거기에다가 혼합 15%를 쓸 수 있도록 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JC케미칼이 오늘 또 움직였죠. 왜냐하면 어, 제가 그 SAF, Sustainable Air Fuel, Aviation Fuel이라고 하는 그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가가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갭을 메꾸면서 차이가 좀 가격이 어떻게 줄어지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하는 게 아닌가. 대체 에너지라는 게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20달러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래서 저 2차 전지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뭐 강조, 뭐라고 할까, 포트폴리오 재편,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그 오늘 오프닝을 잡아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IR 자료, 1, 4분기 IR 자료가 있으니까, IR고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전 글로벌하게 뭐 권역이 세 개죠. 처음에 뭐 아시아,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3대 권역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하게는 CATL이 1위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인데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는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프닝을 잡아봤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약간 그 뭐 좀 흔들리길래 제가 또 멘탈을 좀 잡아줬는데요. 2차 전지는 조정할 때마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예. 아마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오늘의 눈에 띄는 거 원준이네요. 원준이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주잖아요. 열처리. 예. 원준 가격이 상당히 뭐 상장 이후에 재고가가 15만 2천 원인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14만 원이 찍었는데 재고가를 종가로 형성했습니다. 재고가가 종가입니다. 14만 원. 예. 원준이 오늘 상당히 세게 올랐습니다. 예. 2차 전지하고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하고 관련돼 있는 세아 메카닉스 또 있고, 가온칩스는 이제 지금 원래 ARM이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글로벌하게 그 반대를 했죠. 예. 요즘은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하면은 글로벌하게 정부의 글로벌한 각 나라에다 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ARM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해서 오늘 가온칩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예, 가온칩스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렇고, 세아 메카닉스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계가 있네요. LG에너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300억인데 공시에는 5,800 아까 매덕이었죠. 예,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이 다른데 아마 투자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세아메커닉스하고 원준 이런 쪽하고 오창에 하는 것 때문에 원준 장비주도 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좀 세게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거는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세아메커닉스는 최근에 상장해갖고 제가 아직 공부를 좀 안 했는데요. 예, 공부를 좀 주말 동안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주는 기존에 뭐 알고 있었던 청약됐지만 한 주도 못 받았고, 예, 원준이 오늘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갔네요. 그 외에 또 퓨런티어, 이제 요즘 그 카메라, 좀 어제는 약했지만 다시금 퓨런티어가 좀 올라오고 있죠. 카메라, 캠시스, 그 다음에 옵트론텍 렌즈, MC넥스, 그 다음에 뭐 자화전자는 핸드폰이긴 하지만 카메라 어쨌든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모트렉스가 상한가를 어제 갔지만 오늘은 좀 상한가가 깨졌고 그 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고요. LG 에너솔루션하고 관계 있는 나라 MMD 또 좀 보시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저기 뭐야 2차 전지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도 좀 오늘 눈에 띄고 유일 로보틱스 이게 반복됩니다. 어쨌든 테마는 TLB가 오늘 어제 상당히 낙폭이 컸죠. 기판 관련 어쨌든 DDR5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DDR5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HFR 5G 중에 프론토홀이라고 해서 지금 5G도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어려울 때 분할 매수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금 한간에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제 본 바로는 이제 화웨이가 5G에 관련된 특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5G를 건너뛰고 6G로 간다라는 말이 있긴 하던데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 산업이 곽강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기술이 6G로 간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5G도 지속적인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차전직도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가 지난번에 57,000원이었나요? 최고가가? 63,000원이었군요. 63,000원까지 가서 좀 조정받다가 오늘 약간 올랐죠. 2차전지 분위기를 타서 같이 좀 올랐던 것 같고 물론 LG 에너지솔루션의 정설 그 공시의 영향으로 2차전지가 움직였던 것 같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예,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5G 관련된 종목은 HFR이 좀 눈에 띄고 화장품, TLB. 좀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오늘 빠졌잖아요? 지수는 빠졌지만,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오늘 좀 이렇게, 오른 종목, TNL 화장품 관련주고, 그 다음에 이제 TLB가 이제 제가 사모은다고 했던 그 DDR5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 외에 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여기 4점, 예를 들어서 5% 정도 넘게 올랐겠죠. 53만 8,600원이면 54만 원까지 갔고 로봇 관련주 아까 유일 로보틱스 있었고 그다음 기판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심텍, 대덕전자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특수가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런 특수가스 이슈로 워닝 머티리얼즈도 좀 제법 움직였죠. 그때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사모아 가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현금을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금이라는 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금이 꾸준히 있어야 되거든요. 꾸준히 있어야 이런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어제처럼 폭락할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정말 61,100원까지 계속 신저가를 경신하는 것 같네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수가 빠지는 게 일단 대형주가 안 가니까 지수 현대차도 오늘 좀 빠졌죠. 현대차도 빠지고 대형주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오른 게 거의 없을 정도고 예. 아무튼 LG 에너솔루션을 오프닝으로 했는데 잘 보시고요. LNF, 에코프로비엠 CIS도 지금 매물로 나와서 지금 대기업들이 좀 보고 있다. 그런 기사도 나와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지난주에 세게 갔죠. CIS도 세게 가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상당히 요즘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국 봉쇄 완화,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증가, 그런 것 때문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솔라 액티브 ETF도 상당히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LG화학 또 뭐 상당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LG화학도 대형주 중에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그런 폭락장에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51, GS 이런 정유주도 워낙 유가가 지금 뭐 120달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있어서 상당히 실질적이 좋을 거라고 하고요. SKO는 뭐 흑자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좀 달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이 뭐 떨어지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코인이 폭락하니까 위메이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네요. 버킷 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 2 만든다고 어제는 좋았는데 초반은 좀 좋았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예. 그 쌍용차 관련돼서 쌍방울 그룹과 KG 그룹이 어떻게 될지 또 뭐 관심사인 것 같고 그 외에 또 아까 원준 있었고요. 태양광이라든가 LG 이노텍도 애플하고 계속해서 뭐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한 33만원, 32만원까지도 떨어졌죠. LG 이노텍이 지난번에 33만원, 32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제가 다시 샀는데 그 전에 다 팔고 어쨌든 이런 종목도 조정이 들어오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조정 들어올 때 사야 됩니다. 그럴 때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없으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고 싶을 때 못 사는 그런 심정 참 답답하거든요. DB 하이텍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할까 기판에 관련된 외국계 증권사 JP 모건이었나요? 어디서 이제 공급 가잉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요즘 조금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C케미칼이 아까 제가 이제 그리디 페르티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휘발유 가격이 높으니까 바이오 에탄올 휘발유 여기 보시면은 미국 현재 바이오 에탄올이 인플레이션 현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5년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최소 10% 이상 의무적으로 연료에 혼합하는 RFS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거 하고 있죠. 이제 발전기에 지금 3.5%죠. 3.5% 작년 7월 1일이었나요? 작년 7월 1일부터 3.5%인데 그게 5년 주기로 0.5%가 증가하는가? 그런데 그 주기를 아마 땡겼을 겁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더 높아갈 건데 여기는 2005년부터 미국에서는 1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E15 있잖아요. E15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우크라이나전을 치솟는 기름 가져오면 E15 그러니까 E15는 바이오 에탄올 함량 비율이 15%인 제품이잖아요. 판매를 허용하겠다. 지난 4월에. 그래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 줄이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SAF 하면서 Sustainable Aviation Fuel을 하면서 JC케미칼을 토픽으로 얘기했고 그 외에 애경케미칼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화학주를 봐야 된다고 해서 그때 국도화학도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유니드는 뭐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유니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그 주제로 한번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JC케미칼도 있지만 애경케미칼도 이런 쪽으로 한다. 물론 이제 그 대한항공은 현대오일뱅크랑 같이 했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IPO 철회했죠. 장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게 지금 3.5%인데 미국은 15%면은 엄청난 비율이네요. 우리는 이제 발전기에 이제 3.5%인데 지금 여기는 연료로 15라는 거 바이오 에탄올 함량 비율이 15%인 제품을 판매를 허용했다라는 게 참 뭐라고 할까 우리보다 훨씬 뭐 적극적이네요, 미국이. 어쨌든 이 미국도 갤런당 5달러 넘어갔고 뭐 6달러, 7달러까지 한다는데 휘발유가 상당히 뭐 물가 쇼크를 받고 있다고 아까 뉴스에 잠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또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재편과 관련된 거, 뭐 2차 전지가 크게 봐서는 다 에너지 재편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태양광, 풍력, 이런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 이제 바이오 디젤은 디젤 차지고, 바이오 중류는 이제 발전기,
발전기에 들어가는 거고, 바이오 에탄올은 차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선박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선박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종목을 픽해서 투자하면 어쨌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먼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에도 충분히 성산을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반복이 되잖아요. 자율주행 현대 기아차가 강남에서 시범 서비스 레벨 4로 한다고 했을 때 강하게 갔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진단 말이죠. 잊혀지면 주가가 내려가요. 그럴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뉴스가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가 올라가죠. 그때 팔아야죠.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주식 투자인데 사실 뭐 말은 단순하다고 하지만 그게 뭐 쉽지는 않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몸으로 습득을 해가면서 이제 자기 습관화를 들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몇 번 투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IMF라든가. 그런데 한번 크게 투자해갖고 크게 먹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크게 폭락할 때 이제 코로나처럼 크게 폭락할 때 크게 들어갔다가 또 기다렸다가 수익을 뭐 10배, 20배 내고 탁 팔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크게 먹은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근데 이제 뭐 저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지는 못한 건데 어쨌든 그런 기회에 돈이 있으면은 크게 근데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할 수 있어. 오늘 폭락하면 내일 더 폭락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가. 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 오늘의 증시를 보면요. 환율도 오늘 거의 뭐 최고가를 썼죠. 1200 장중에 92원까지 갔죠. 환율도 지금 유가도 지금 121달러. 참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어제 내리꽂았죠. 오늘은 선물이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미미합니다. 예. 나스닥이 뭐 15,000, 16,000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만도 간당간당하죠. 예, 만도 간당하고 SP500도 4,600 뭐 이 정도로 갔었는데 지금은 뭐 3,800도 깨져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나마 좀 중국이 견조합니다. 중국이 좀 견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봉쇄 완화도 있고 경기 부양도 있고 오히려 미국하고 반대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먼저 코로나를 겪어서일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반대로 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CPI가 2점 몇 프로대예요. 일본은 그렇게 물가가 높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JP 그러니까 은행 일본의 그 저기 뭐야 뭐 일본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은행에서 금리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으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워낙 그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덜하다라는 그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하락폭이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미미하다. 물론 이제 중국 증시는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그 하락률이 높죠. 최근 들어서. 예,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구조가 취약한 거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상당히 변동폭이 크고 한번 뭐 참 이럴 때 에너지 자원이 없거나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튼 중국의 영향도 받고 미국의 영향도 받고 다른 나라 눈치들도 많이 봐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한국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콘텐츠뿐만 아니라 푸드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글로벌하게 많이 유명해져서 위상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지금 지수 선물이 이 상승폭을 줄이고 있네요. 상승폭을 줄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할까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들 뭐 세부적으로 뭐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송이 길어지면 또 재미도 없으니까
IR고의 LG 에너솔루션 IR 자료도 보고요. 거기에 뭐 SPG뿐만 아니라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유용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리고 기업 정보 가서 실적 예상치들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 6월 달이 끝나고 7월 달에 실적 시즌이 되잖아요. 실적 시즌이 되면은 2차 전지주는 실적도 발표하면 또 한 차례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이제 그걸 전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원자재 값 상승분을 완성품에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한 게 2차 전지잖아요. 지금 전기차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올리고 있고, 완성 배터리 셀업도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격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파운드리 반도체도,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가격을 올렸죠. 지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저는 뭐 기판이라든가 DB 하이텍 같은 8인치 파운드리 하는 그런 업체들 피크아웃 논란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쇼티지는 지금 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가격이 빠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DB 하이팅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이 간당간당하잖아요. 8만 원까지 갔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기회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확인해 보시고 저기 판단에 여러분들 직접 판단해 보시고,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럴 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싸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꼭 하시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